지금 막 11시에 가면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런 많은 걸다 이렇게 찾아서.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35분인데 11시 10분까지 투입 완료하고 지금 개찰하고 있죠. 우리 수강생이 들어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창원 번호이죠. 번호에 낙찰 3개를 답을 줬는데 드림 시티빌 있고 신한빌 여기 있다죠. 88889. 아이고 떨어졌네 보니까.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인데 6명이 들어왔다 그죠. 들어와가지고 경매연구소 그죠. 여기서 들어왔다. 법인에서 낙찰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격하고 거의 그래서 보통 이제 떨어지면은 물건이 좋으면은 3차를 뛰는 수도 있죠. 조금 뛰넘으면 되는데 근데 이건 단점이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전용은 25평 괜찮은데 일단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했는데요. 안 들립니까? 잘 들리죠? 자 방향 보세요. 방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죠. 그게 탐탁 서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여기가 동이고 남이고 서고 북이죠. 북인데 아침에 한 8시 정도까지는 들어올 겁니다. 햇빛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앞집에 402호가 막아버리죠. 지금 막고 오후 한 2, 3시나 돼야 이제 또 햇빛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완전 그냥 그늘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시간에 햇빛이 못 받으니까 이 남쪽에서 햇빛을 못 받아내니까 이 401호보다는 402호가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데 401호라서 많이 쓰지 말고 어느 데 써있긴 했는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지금 자 봅니다. 우리 부교재 8페이지 18번만 봅니다. 전교재 8페이지 18번입니다. 창원에 2회 유찰된 64% 아파트 봅니다. 요거는 부교재의 부교재 1번입니다. 1페이지. 부교재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나와있죠. 자, 3차입니다. 3차. 전용이 15평, 분양은 21평 봅니다. 성산구에 아파트인데 대지권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지금. 그래서 건물 면적이 전용이 15평입니다. 15평. 15평이고 분양은 21평으로 부릅니다. 이게. 부르는데 1200짜리가 7168만원에 3차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층 중에 22층. 조금 그렇죠. 자, 23층에 제일 분양가 비싼 거는 21층 밑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22층이 제일 분양가 비싸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이분이 임차인이 9천에 15만 주고 있는데 전입일자고 건재당하고 날짜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우선이 됩니까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봅니다. 당일이면은 우리 전입신고는요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동일자에 같이 건재당하고 전입일자가 있으면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나가라 하면은 좀 나가야 됩니다. 임차인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제 전세권 했어요. 설정이 되고 건재당이 되고 이틀 뒤에 전세권 했지만은 늦죠 지금 군번이. 그러면 은행에서 심포지점에서 가져가고 원금이 아마 3천만 좀 내겠는데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 한 5천이나 가져가겠죠. 이제 고려됩니다. 그래서 전입일자가 하루만 빨라도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모자라는 거 내놔라 인수가 할 수 있는데 같은 날 물려버리면은 11월 12일로 보면 됩니다. 임차인은 그래 보기 때문에 늦으니까 여러분 낙찰 받아도 뭐 큰 대시하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세가 얼마쯤 가느냐 알고 싶으면은 여기 우리 경남, 자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세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갑니다. 지금 1억 정도 가는데 지금 창원이 강력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이 경기가 지금 어렵죠. 어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탈원전 등등해서 우리 창원에는 두산 중공업부터 제조업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인구가 지금 또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자, 우리 구독션 들어가세요. 2019에 1050.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성원 아파트가 9월 20일에 움직이는데 시세는 지금 뭐 1억에서 1억 1000 정도 갑니다. 꼭대기층이라서 한 1억 한 5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팔려야 됩니다. 이게 이것도 팔려야 돼요. 팔려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유찰된 것 같는데 요번에는 아마 지난번 가격은 뛰넘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9천 정도는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시세를 여기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이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B라인인데 요 A라인보다는 B라인이 좋아요. 왜냐 하면은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에 다니는데 여기에만 문을 닫아버리면은 조용해요. 이게 안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을 아무데도 못 엽니다. 차가 막 이렇게 왕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A라인은 보다는 B라인이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는 또 세대가 6200세대, 6600세대가 움직입니다. 이 토울성원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해서 6600세대가 움직인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최고 지금 많은 세대가 움직이고 제일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등등 해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가격을 보면은 얼마냐면은 이거 보시면서 여기 보면 시세 있죠. 시세 차트를 보면은 옵니다. 차트는 과거에 매매가나 이제 이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얼마입니까? 1억 5,900개 나왔죠. 나온 건데 요게 지금 최근에 한 1억 1000 이 정도가 팔린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지금 경매에서 지난번에 9천에 2차에서 팔려야 되는 건데 안 팔린 것 같아요. 잘못 팔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고 요 시세는 요거를 보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추이표고 요 눌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시세를 꼭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전용이 제일 작은 거 이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제일 작은 것들이 요 면적이 1억 500 1층에 빼비고 그 다음에 1억 3,500 1억 막 이 정도 보면은 지난번에 9천에 팔린 게 있다 그죠? 팔린 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뭐 한 1억 정도 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억 정도 보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사는 것보다는 면적은 좀 작지만은 요것도 괜찮은 물건이다. 알겠죠?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입일자하고 건조당 일자가 같을 때는 요거는 후순위 세입자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루 늦으니까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11월 12일 날부터 대학령 가지기 때문에 건조당보다는 09시에 건조당 설정보다는 늦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인수 부담은 없어요. 그냥 낙찰을 받으시면은 예상 배당표처럼 이렇게 막 배당이 될 겁니다. 배당이 되고 은행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세입자 가져가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세입자 가져가면은 낙찰자한테 명도하는 쓰도록 돼 있죠. 그래서 명도하는데도 크게 뭐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2차에서는 3차에서는 2차 가격은 정도는 팔릴 거로 뛰는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반면에 요거는 이제 낙찰 금지 물건입니다. 왜냐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 맞죠? 그래서 CT7 낙찰자 추가 부담은 구홍준 300이다. 낙찰가는 제로라도 거기서만 별도로 주인다. 18에 1014 이렇게 봅니다. (1014) 자, 한번 보세요. 자, 대원동 CT7인데 여기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전세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지금 막 되고 있어요. 1억을 달라 했죠. 그러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요 금액은 뭡니까? 인수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짜주도 9억 6,300을 안고 사야 돼요. 그래서 구독션에 가시면은 항시 뒤에 뒷페이지에 예상배당표 보면요, 요 금액이 나옵니다. 놓으면은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별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공짜로 주도 지금 공짜를 주고 받아도 요거는 9억 300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거의 뭐 한 5천 정도 돼야 팔리겠나 보여집니다.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인수가 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다.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에 20번 봅니다. 공매에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해놨죠.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배분받겠다 해놨는데 한번 봅니다. 공매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공매에 밀양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진해구도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데 위에 거는 밀양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진해구에 있는 것은, 창원에 있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삼문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본비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매 가가지고 경남 밀양시 삼문동, 그죠? 삼문동 금시장. 자, 봅니다. 자, 요거는 사면은 수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전용은 작아요. 10평. 작죠? 좀 작습니다. 작은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 써놨습니다. 쌌는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공매는 끝났어요. 이거 보니까 압류재산이다. 압류재산인데 부천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는데 지금 6,400이 60%, 3,840만 원 떠있는데 9월 18일까지 하라 이 말이죠. 응찰해라. 요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다음주까지인데 60%에 하겠다. 그럼 공매에서는 요 쭉 보시면서 요걸 잘 봐야 돼요. 빨간 것이 여기 있죠. 권리신고한 임차인소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심해야 되겠는데, 전입일자가 2016년 5월 30일이고 여기에 있는 설정일자보다 빠릅니다. 그럼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이 권기일자, 특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1,500달러 했죠. 배분 요구도 했는데 배분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1,500달러고 했는데 이 사람은 4월 5일 했으니까 배분 요구 종기보다도 미리 했죠.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배분 요구는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압류재산 항시 재산 명세를 보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재산 명세를 보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주 정확하게 조사해 놨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요거는 우리가 경매에 매각 문구 명세하고 똑같아요. 자, 봅니다. 공매 배분 요구가 5월 7일 아까 했어요. 그 사람은 미리 했고 전용은 10평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2016년도 물어보니까 임차인 물어본 게는 1,500에 월세 25만 있다 이 말이죠. 거주하고 있다. 1,500에 월세 25만원. 자, 전입일자가 2016년도고 여기서 이제 벨다는 내용이 좀 없어요. 얹고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그죠? 그럼 했기 때문에 우리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전입하고 배분 요구만 잘하면 됩니다. 4월 5일 날 했으니까 5월 7일 했으니까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챙겨주는데 여기 보면은 인천광역시부터 멋이 많아요. 쭉 있는데 요것들 말고 이 날짜보다 빠른 임차인이 지금 배분이 있고 소액보증금은 임금 채권하고 완전히 1순위입니다. 1순위. 세금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든 뭐 당해세고 뭐 국세고 다 늦어요. 1순위니까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 건저당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날 기준합니다. 배분기를 경매 같은 뭐 배당기를 기준합니다. 소액보증금은 예로 가압류만 쭉 있더라 그러면은 배당기일에 기준해서 몇 차 계정이냐 따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은 우리가 1,500이거든요. 우리 창원, 경남 기타 지역은 1,500이니까 1,500은 이 사람은 배분용을 했기 때문에 받는 데는 누구든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해세, 재산세, 국세, 법정기일, 건저당권 전부 다 후순입니다. 소액보증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받기 때문에 요거는 요 문구가 기타 사항에 있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있으니까 뭐 조심해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받아 나가니까 명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럼 뭐 촌에는 창원은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버렸는데 밀양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이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막 어느 정도 시세는 댓글 보여주고 60%니까 요번에 사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없고 요리 사면은 대출도 뭐 크게 이거는 뭐 한 예로 한 2,000, 2,500 된다고 보면은 자기 돈이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아도 한번 판문조사해 보시고 시세도 알아보고 예를 시세가 5천이다 하면은 4천에 사도 1,000만이 남아요. 알겠어요? 5,500 되면 1,500 남는 거고. 그래서 저가에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강추. 뭔가 합니까? 강추 중에 하나입니다. 강추 중에. 자, 그래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나 진해구 봅니다. 요거 말고 지금 진해구에만 나온 게 있어요. 진해구에 나온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진해구에 어디입니까? 대죽동 근데 대죽동. 대죽동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것도 많이 떨어졌죠. 60%. 그죠? 같이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대학력인 임차인을 써놨어요. 자, 봅니다. 2억 4,800이 1억 4,800에 떨어졌는데 대학력 있는 요건 써놨죠. 권리신고한 서류에서 대학력 임차인이 있으면 조심해라 이 말이죠. 조심해라. 자, 2016년 2월 16일 그 다음에 임차인은 1억 3천만 원. 그죠? 전입이 빠르죠. 배분요구 6월 4일에 했대요. 그러면 배분요구 종기일은 7월 29일인가 괜찮죠? 그럼 1억 3천만 원 전입이 있는데 여기 설정일자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빠르네. 그럼 2019년도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빠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선순위 세입자가 되고, 그러면 선순위입자가 확정일자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죠,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압류 재산이기 때문에 또 뭐 본다고요? 재산 명체를 꼭 보셔야 돼요. 그죠? 보시면은 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배분 요구가 7월 29일인데 여기에 2016년도에 임차인이 1억 3천에 사용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2016년도에 2월 달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법정기일 압류일자 뭐 확정일자 이런 게 없어요. 없고 1억 3천을 달라 이랬습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없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설정이 전입만 빠르고 확정이 일자가 없으면 뭡니까 그러면 완전 1억 3천이 완전 인수죠. 무슨 말이죠? 그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정자 있으면은 분명히 여기다 확정일자가 있다고 써놨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미상해놨죠. 미상이고 여기도 신고할 때도 지금 확정일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전입이 됐다 보면은 요거는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억 3천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 보면은 한 7천만 원 낙찰 받아야 2억 정도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낙찰 금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대죽동은 알겠죠? 집에서 잘 보세요.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교재에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죠? 대죽동에 지금 이 등기부 등록본에 대죽동은요 등기부 등록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전입자하고 싸움하면은 전입자가 빠르죠. 빠른데 확정일자 없으니까 결국은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금지 물건에 들어간다. 자,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 낙찰을 받으시면은 그동안 쭉 이렇게 한 10년 제가 경매학원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냐. 아까처럼 임대도 그렇죠. 식당인데 지에서 편의점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뭘 바꾸면 좋아요. 이게 가공을 잘해야 되겠는데,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례를 한번 봅니다. 오래된 여관을 낙찰받아갖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한 5억 정도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시한장여관 좀 봅니다. 동일한 모텔이 경매와 공매로 동시에 경합이 되는데, 공매에서 대구 사람이 9천만원 저가 낙찰하고 경매 낙찰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오래된 낡은 시한장여관을 낙찰 후에, 자 제가 해놨죠. 상업지역과 준주에 한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조가 가능하다. 그죠? 두 개 써놨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백에 공매 낙찰되는데 경매에서는 아까 2억 3천 낙찰됐어요. 경매에서 한 9천만 작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4조에 보면은 이게 2013년도 개정이 됐죠. 돼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이 신설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한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치사시설을 포함한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 모텔에 치사시설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데 생활 숙박시설을, 이게 생활 숙박을 이게 만들어낸 것은, 신설한 것은 2013년도 9월달 신설한 것은 그때 전세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심해가지고 좋다. 막 모텔도 좀 옛날에 흐름한 모텔은 장사는 안 된다 하니까 막 임차에 넣어라. 그 숙박시설 해가지고 지사 싱크대 엮고 다 그래가지고 막 주거로 해도 써도 좋다. 이렇게 이제 법을 좀 완화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모텔의 생활 숙박업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면은 시사시설에 대해서 주거지역 원룸화 된다. 원룸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형태인데, 생활 숙박시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해구 이동이나 이런 물건들은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 숙박시설 개조를 하면은 수익이 상당히 높은데,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만 해당이 되고 계획관리지역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만 된다. 그럼 요게 여기 산호동 요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숙박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르면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진해구청에 물어보든지 거제시청에 물어보든지. 자, 거제시청 봅니다. 이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 부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나 하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일 마지막 겁니다. 부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집이 나옵니다. 자, 오죠. 거제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숙박시설인데 225평에 이렇게 되고 14억짜리가 33호들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거의 막 2차, 3차에서 막 팔려야 될 이런 물건입니다. 이게. 자, 봅니다. 근데 이 숙박시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3천에 50만원 한 사람밖에 없고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을 옛날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단락했죠. 단락했는데 전입 확정도 있어요. 사업자도 하고 확정자도 찍고 전세권 됐고 배당도 됐고, 그럼 이 사람 배당 받겠죠. 받으니까 여러분하고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배당 받아갈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이거 마음 되겠습니까? 33% 10억이나 떨어졌습니다. 모텔이.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배웠다 그죠? 이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아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생활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싱크대가 되죠. 싱크대. 치사시설이 들어오습니다. 싱크대 들어오면서 설치가 되면서 주거가 되죠. 주거가 돼가지고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됩니다. 2년만 지나면은 1세대 1주택 주택 2년 보유 양도세 비과세 그런 조항이 있죠. 거기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갖고 여러 싱크대를 넣고 원룸을 했더니 임대가 잘 나가지고, 원룸에 뭐 월세만 잘 놓으면 참 좋죠. 상업적이니까 막
어느 정도 임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나중에 10억에 팔았다 했을 때 한 5억은 남갔다 하더라도 세금이 있다. 1세대 주택 들어가면 없다 이 말이죠. 조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퇴직을 앞둔 사람은 이렇게 33% 떨어진 모텔 중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낙찰을 받아서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월세를 짭짤하게 받고 나중에 주거로 해가지고 양도소득도 완전히 비과세되고 그런 혜택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요거 금액 틀렸어요. 요거 지금은 4억 아까 얼마죠? 4억 7,100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4억 7,100 얼마 떨어졌습니다. 33%. 모텔이 33% 뭐 많이 떨어졌다 그죠? 많이 떨어졌다 참. 자, 써놨네요.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롭다. 생활 숙박시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해서 주택을 보아서 1세대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여기 봅니다. 점포 딸린 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팔리는데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크면은 1주택 비과세에 들어간다. 자, 됐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 고시원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고시원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은 오래된 여관이 있으면은 낙찰받아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월세를 많이 받자. 자, 이해갑니까? 싱크대 넣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은 그린주택인데 이게 상가가 2, 3층이 1, 2층이 비어 있습니다. 1, 2, 3층이 막 비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근린주택. 요것들 근린상가, 여러 통짜상가 이런 거를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돈을 버리는 사례를 한번 봅니다. 공실 상가입니다. 공실로 경쟁력을 잃은 소형 근린시설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가? 자, 봅니다. 낡은 3층 주택인데 요거를 낙찰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한 15억 정도 매도가 가능하다. 단독주택 중에는 다중주택이 있다. 일명 하숙방인데 요거를 이용한 건물 리모델링 했는데 전세보증금 1억에서 월 750 변모한 근린주택이다. 1층 커피숍으로 5천에 월 200만원, 2, 3층은 다중주택, 하숙방이라는 게 보증금 500에 월 50만원에서 550.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봅니다. 신축보다 리모델링의 장점이 뭐냐? 자, 이런 거죠. 이게 다중주택 2010에 5월 3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사라면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요거 낙찰 받아라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이거? 벨로죠. 일단은 벨로죠. 자, 요거에 지금 벨로인데 요거를 로드뷰를 보면요 어떻게 변모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변했어요. 요렇게. 자,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1층은 상가고 2, 3층은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뭐죠?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단독주택은 많이 들어봤죠? 단독주택. 똑같아요. 다중주택이나 다른 것은 다중주택은 싱크대는 못 넣습니다. 무슨 말이죠? 싱크대 못 넣고 하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주차장법에도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법에 문제가 없고 그냥 거기서 여러 주차장 때 원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위반과 중과되는 거는 전부 다 주차장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다중주택은 주차장법 상관없어요. 그냥 안에서 하숙방을 넣는 거기 때문에 공동 뭐 샤워장 이런 걸 넣으면 되죠. 그래서 잠만 자고 나가는 이런 하숙방입니다. 2, 3층이 그렇게 이제 개조를 했는데 원래 건물은 아주 빈약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요건데 아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교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그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용적률 감소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용적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일조권 문제도 발생하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따른 정화적 교체 문제 등등이 특히 주차장 문제 이게 발생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좋고 그런데 이제 이 다중주택은 뭐냐면요. 이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3층 이하고 100평 이하고 요거는 개별 치사 시설이 안 됩니다. 자, 됐습니까? 우리 다가구주택 틀리냐면 다가구주택하고 틀린 것은 다가구주택은 싱크대 있죠. 다중주택은 싱크대가 없어요. 이 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틀립니다. 알겠죠? 3층 이하 100평이네. 자, 요거를 우리가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요거를 오른쪽 이렇게 변모를 시켰다. 요 놈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월세만 많이 놓으면은 좋다. 그럼 이게 다중주택은 어디 나오느냐? 건축부 시행령에 보면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공간 놔두고요. 단독은 잘 알죠? 다가구. 다중주택은 잘 모르죠? 있어요. 다중주택. 여기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방인데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각 실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시설, 싱크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용 치사시설은 허용할 수 있다. 공용. 여러 사람이 쓰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 연면적이 100평 이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것이다. 자, 이때 하죠.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도 자유롭다. 이 다중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6조. 자, 우리 유튜브에서 다니쌤이라고 이분이 잘합니다. 강의를 잘하는데 여기도 보면 막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다중주택 설명해 놓겠습니다. 연면적 1000조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요거는 그네 여기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그죠? 시행령에 6조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있대요. 뭐냐 그러면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평 미만의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단 주택 중에서 다세대 다가구 요것들은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해야 되는데 다중주택은 좀 빠져가 있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괜찮고 아마 담임쌤 같은 경우는 일어났어요. 사무실 점포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요거를 공실이다 하면은 요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나 4층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3층이 아니까 뭐 3층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층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요것도 100평이 낫죠. 100평. 330제곱미터니까 100평 이내 건물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6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5년이 지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요게 대수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다세대, 다가구 요것들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다중주택은 소형 건물에서 다중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하지 않아고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룸을 바꿀 때는 이 다중주택으로 바꾸면은 주차장법에서는 막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바닷가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답사했거든요. 웨딩 지금 스튜디오를 리모델 했는데 지금 열었습니다. 기존은 요건데 변경된 열었습니다. 멋있죠? 요거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11에 5494 이거를 낙찰을 받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요. 이 바닷가 옆인데 11에 5494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이 하포구 구산면에 여기에 있는 이 횟집입니다. 횟집. 그때 우리 수강생들이 한 4명이 요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요 물건 하나 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쭉 봤죠. 보고 요거를 낙찰 받으면 좋겠다. 주로 요것만 보는 거야. 아이고 곰팡이 많이 있었네. 이게 거죠. 이것만 보고 그만 고개를 달래 요 계단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봅니다. 전망은 참 좋아요. 바닷가 앞에 아닙니까 지금? 그죠? 펄 파라다이스 앞입니다.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요 좋죠? 펄 파라다이스. 그 앞에 바로 보이는 데입니다. 여기 서울 사람들 오면 꼭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아주 좋아요.
펄 파라다이스. 자, 그 앞에 여기 이제 주택이 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바로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고 좋죠. 여기 이제 땅 두 필지가 나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요새 같으면은 수영복 입고 나가면 바로 바다입니다. 들어오면 지 마당이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은 쓰고 있는 걸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일부 조금 그 국유지는 매입해가지고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요거를 천지 가든을 낙찰을 받아서 이게 그때 비어 있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변모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잘 보이는데 이렇게 캉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낙찰 받으면은 이렇게 변모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중고 자동차 전시장인데 약국에 임대해서 한 달에 월세 한 돈 1,000만 원 받아요. 자, 봅니다. 약국이 보통 보면요, 인천의 약국을 보면은 이게 3억 4,900인데 20억이 낙찰됩니다. 여기 낙찰가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에 있는 약국은 요게 27억 낙찰됩니다. 27억. 18억에서 27억에 1차에서 낙찰돼요. 자, 그런데 우리 공매에서 자동차 전시장이 나옵니다. 요게 5억 3,200에서 요렇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27억.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20억 버리죠, 지금. 낙찰 받음으로 해서 한 20억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공매의 팔룡동, 이기죠, 팔룡동.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션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션 가서 공매에서 경남 창구 팔룡동에 재미난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물건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자, 잘 봅니다. 팔룡동에 10억 6천이 5억 3,200에 낙찰 받아서 약국으로 임대를 해서 한 달에 월세가 1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우량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게 10억 6천인데 5억 3천으로 많이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게 그 당시에 요겁니다. 요거 이 외제차 2층에는 차들이 많아요. 요런 차 전시장입니다. 이 공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로드뷰를 보면요, 옆에가 파티마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드뷰를 보면은 이 앞에 이게 파티마 병원입니다. 파티마 병원 약을 타놓으면 바로 일어나오죠. 일어나오면 지금 약국 여기입니다. 요거 대학약국 있죠. 전에 이게 자동차 전시장인데 요 코너에 잘생겼죠. 그죠? 그래 요거를 약국을 임대 가지고 한 달에 추측건데 돈 1,000만 원 정도 받는 물건이 지금 됐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1,000만 원 정도 안 받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물건을 볼 때 아이고야 전시장이네 요것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해서 그 옆에 파티마 병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있으니까 동선을 보면 차를 타고 나오면 바로 여기가 1번지입니다. 제일 접근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약국에 임대 나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도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약국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국이 된다.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공실 학원이 많아요. 특히 요가 학원 이런 것들이 이제 평수 큰 학원, 예로 건물이 이게 300평 같으면 한 90평 되죠. 이런 뭐 학원이든지 뭐 등등 해서 경매 놓은 이 건물이 많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수강생 한 사람 보니까 고시원을 잡아대요. 고시원으로 수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9개 원룸으로 개조를 합니다. 요거를 받아갖고 작업합니다. 원래 당신이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를 개조를 합니다. 민들레 고시원으로 쫙 개조해가고 방이 37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여기가 위치도 좋아요. 좋아가지고 고시원 했는데 이 고시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월세를 룸을 30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스프링쿨러가 없대요, 원래가. 옛날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애로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소방법.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당부하건대 우리 후배 수학생들은 스프링쿨러가 있는 10년쯤 안 지난 건물을 사면 좋겠다. 고시원할 때. 그 아닙니다. 자기 해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 얘기를 해요. 바꾸는데. 자, 여기 보면은 고시원을 좀 받고 싶은데 상가납찰 전에 뭐를 점검해야 되냐? 허가 점검 완무 있습니다. 정하조부터 쭉 한번 보시고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고, 안전장치 4단계도 있습니다. 안전장치 이것도 쭉 한번 봅니다. 업종 공통 관련 법규도 좀 보시고,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가? 요거를 잘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업종은 스프링쿨러가 있으면은 좋다 얘기입니다. 아주 좋다.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네. 자, 그 다음 봅니다. 낡은 목욕탕을 낙찰받아서 이 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도 이게 잘 안 팔립니다. 낙찰가가. 이게 보통 보면 뭐 한 절반에서 더 떨어집니다. 목욕탕이. 통짜라도 잘 안 팔려요. 자, 그래서 요 목욕탕을 낙찰을 받아 여러 변모식입니다. 고시원하고 업스테일로 변모식이에요. 목욕탕 낙찰 받았어. 리모델링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분은 요 목욕탕 낙찰 받아가지고 요렇게 변모식이에요. 리모델링 해서. 그래가지고 이 빨래방,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데 뭐 옷 세탁하고 물을 많이 쓰죠. 여기서 지하수가 불 막 그냥 올라오니까 뭐 수도료가 한 달에 100만원, 150원 올게 그냥 거의 제로 정도로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임대가 바로 나옵니다. 매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낙찰받아서 이렇게 이제 공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임대를 잘 나누는 분인데 요 분은 주로 이제 옵스텔 쪽으로 낙찰받습니다. 그죠? 이게 1층은 여기 옵스텔이고 2, 3층은 고시원, 건생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세탁 공장에 이렇게 팔아갖고 잘 또 넘겨서 어떤 데는 또 목욕탕 낙찰받아서 공연장으로 쓰시는 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저가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요거는 옛날에 MPL 산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 높아요. 71%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하 1층을 낙찰 받아갖고 뭐 할까? 지하 1층 14% 낙찰 받아요. 지하 1층에 31억짜리가 14%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이 지하 1층인데 완전히 요 보면요 09에 190 한번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생겼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이 층고가 높아요. 옛날에 나이트 클럽도 하고 이게 뭐 대형 호프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그죠? 31억짜리가 얼마 팔았다고요? 31억짜리가 4억 3,200에 삽니다. 13%에요. 그죠? 물론 지하 1층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형 호프고 이렇습니다. 옛날에 나이트클럽 했거든요. 해놨는데 이게가 층고가 옛날 높았어요. 나이트클럽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잘 또 개조를 해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101호, 102호 지하 1층입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변모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죠? 나이트클럽 대형 호프점을 아이젠 브로입니다. 옛날에 요거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신을 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만들었죠? 만들어 하루에 매출 한 700 정도 500에서 한 700 정도 올라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상당히 변모를 잘 시킨 지하 1층을 잡아서 요 정도 13%나 잡아서 이렇게 변모시키는 건 상당한 그죠? 제주구이죠. 낙찰자가.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분은 또 더합니다. 지하 2층을 낙찰받습니다. 지하 2층이면 또 이런 어렵죠. 이걸 낙찰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공연장으로 이렇게 또 임대 중입니다. 공연장을 만들어서. 근데 보통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 1층, 2층 요걸 받을 때는 출입구가 일단 2개라 해야 됩니다. 최소. 무슨 말이죠? 5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지하 1층 할 때는 출입구가 2개라야 탈출구가 돼, 탈출구. 예.
이 출입구 하나 같으면 예로 지하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만약에 큰 대형 화재 났다 그러면 도망가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 막히 비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5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하 쪽에 있는 것들은 항시 출입구가 2개라야 이게 허가가 쉽지. 그래서 출입구가 2개든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다. 요건 2개입니다. 출입구가 2개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 2층을 낮춰봤습니다. 2층을 09에 5816 한번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되죠. 요것도 18%입니다. 18%. 낙찰을 받습니다. 그죠? 지하 2층인데 3억 7천에 6천을 받아요. 3억 7천짜리는. 지하층은 이렇게 낙찰 낮게 되죠. 되는데 그때도 제가 훈수를 넣어가지고 5,500 쓰는 거를 6,500 천만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 친구가 중국 좋아하는데 888이 좋아하더라고. 중국 잘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1등이 됐어요. 돼가지고 안 좋은 점은 건강보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알겠죠? 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재산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하 2층이거든요. 지하 2층이고 요거도 청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나이트 클럽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이게 지하 2층인데 시청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임대를 놨습니다. 놨는데 임대가 잘 나간 것이 또 다행히 여기 이제 보면은 건물 임대차 보면요 4천에 200인데 1년 뒤에 250 받게 됐거든요. 그럼 뭐 6천원만 받아갖고 250 받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공연장으로 뭐 임대를 잘 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나이트 클럽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 나이트 클럽 낙찰 받고 쫓아내면 어디 될까? 쫓아내고 신규로 하려고 하면 소방법에 저쪽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많죠. 그죠? 이 나이트 클럽 낙찰 받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면 여러 이제 쫓아냈어. 집행관을 동원해서 이제 자꾸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폐업했어요. 자기들은. 내가 신규로 하려고 하면은 지하 2층인데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그죠? 이런 막 커튼에도 뭐 방염 처리 다 해야 되고 굉장히 뭐 스크린 굴러 있는 것도 따질 거라고 따지는데 승계를 받으면은 쉬워요. 승계를. 그래서 항시 모텔도 그래요. 모텔에 자연 녹지 지역에 모텔 낙찰 받아갖고 쫓아내가지고 리모델에 3억 했어요. 자연 녹지 지역에 모텔을 신설이 안 되죠. 신규가 안 돕니다. 그런데도 승계를 받아야 매끄럽게 되는 거지 너무 임차인을 그냥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한 명도비를 주고. 요것도 이제 승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서류가 요겁니다. 이게 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그 양식이 구청 가면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양도 양수서 여기다가 이제 예전에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양도 양수한다 말이죠. 그대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내가 들어온다 말이죠. 그럼 이때 임차인은 없으니까 집주인이 딱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낙찰자가 자기가 양수인 되면 됩니다. 그럼 임차인은 나가고 빠지고 내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 새 임차인 오면 내가 또 들어가주면 되겠죠. 임차인인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하고 그러면 옛날에 여기 보면은 허가적 원본이 있어요. 허가적 원본도 반납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도인한테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낙찰자와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구청에 같이 가서 요 지하 2층 요거를 내가 지금 사업자 되어 있는 요거를 내가 양도 양수 받습니다. 해서 승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 받아야지 그냥 뭐 쫓아내고 막 총기 좋다고 그냥 막 집회가 돈에서 쫓아내고 그 폐업 신고하고 내가 신설하려고 뭐 소방법에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임차인의 그죠? 상가 낙찰 후에 임차인의 영업 허가를 승계받도록 서류를 잘 챙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허가증을 받는데 그죠? 그런 데는 아주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승계를 받아야겠다. 그죠? 승계를 안 받고 들렁들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사지 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데는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 친구는 뭐 4천에 수강생은 월 250, 6천을 받아가지고 월 250 받으면은 뭐 지도 돈 별로 없죠.
한 3천 정도 들어가고 250 받으면은 지금도 아주 해피한 막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라도 이 층고가 높으면 또 쓸 사람이 있어요. 고현장 쓸 사람이 또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타기 하는 사람들, 암벽 타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막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음악 뭐 연습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하 또 높지만 지하 2층 이런 데는 특히 중요한 거는 탈출구가 두 개인지 계단 있는 거 잘 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자, 1번부터 했어요. 제목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죠? 우리가 그림 잘 그리자. 오래된 여관을 낙찰받아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자, 됐죠? 자, 2번이 뭡니까? 2번. 2번은 낡은 건생은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주차장법 위반에 자유롭다. 다중주택 리모델링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횟집을 바닷가에 있는 횟집을 낙찰받아서 웨딩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했다. 그래서 아주 가치를 높였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중고 자동차 전시장을 낙찰받아 약국에 임대해서 임대인이 낙찰자가 갑이 됐다. 이 말도 그죠? 약국으로 임대를 잘했다. 그래서 보통은 27억이 들어오는데 자기는 5억에 받았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럼 한 20억 정도 뭐 약국에 임대하는 바람에 뭐 싸게 낙찰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공실 학원을 공실 상가가 많습니다. 주로 100평 전후 되는 거 요것들을 고시원으로 수선해서 월세를 37개 민들레 고시원으로 지금 잘 임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낡은 목욕탕을 낙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대수선해서 임대를 잘 받고 있는 사례 이거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을 낙찰받아서 스크린 골프장으로 대수선한 사례, 지하 2층을 낙찰받아서 공연장으로 임대한 사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프로 낙찰받아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지하에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요 은행 가보면요, 지하인데 은행 지점이 있어요. 제가 가보면 저도 이제 은행 출신이니까 참 특이하다 보니까 계단을 바로 내려가면 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하라도 반지하 같은 게 뭐 조그마한 계단은 이게 아니고 큰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그 은행이 지점이 있어요. 요 농협에 보면 그런 지하는 은행에도 임대 가능합니다. 그죠? 들어오면 좋죠. 그때 은행에서 일체에서 필요 없습니다. 반지하 같지만은 앞에 전면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거, 바로 내려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하는 상당히 임대가 잘 나올 거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도 한번, 또 이런 게 있어요. 지하도 밖에서 보면은 지하인데 앞에서 보면 또 1층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건물이 뭐 밖에서 보면은 뭐 1층인데 뒤에서 보면 지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지하라 해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또 10몇 프로 날짜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로 14% 받아서 50% 팔아버리면 3-4배 장사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15% 사가지고 45% 팔아버리면은 거의 3배 장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윤회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